배전 카이스트 캠퍼스에 한 교수가 있습니다. 젊은 조교수로 부임한 지 1년 반, 전기전자공학부에서 AI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글 리서치, 구글 딥마인드와 함께 만든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름은 터보 퀀트. 3월 24일, 구글이 이 기술을 세상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AI가 메모리를 6분의 1만 써도 된다. 속도는 8배 빨라진다. 이 한 줄이 시장에 떨어졌습니다. 이틀 뒤 아침 9시 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가창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매도, 매도, 매도. 멈추질 않았어요. 장이 끝났을 때 확인해 보니 두 회사에서만 90조 원이 사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한국 과학자가 만든 기술 하나가 한국 증시의 심장을 관통해버린 겁니다. 본인은 이걸 원했을까요? 그리고 더 기묘한 게 있어요. 이 논문, 사실 11개월 전에 이미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폭탄이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아이러니의 전모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의 알고리즘이 진짜로 메모리 반도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160년 전 영국 탄광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겁니다. 자, 먼저 이 알고리즘이 뭘 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터보 퀀트가 건드린 건 AI의 뇌 전체가 아니에요. 아주 특정한 부위 하나를 건드렸습니다. KV 캐시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챗 GPT한테 긴 글을 주고 이거 요약해줘 라고 하잖아요. 그때 AI는 그 글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둬야 합니다. 앞에서 뭘 읽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연결해서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이 임시 기억 저장소가 KV 캐시입니다. 쉽게 말해 AI의 반기 기억 장치예요. 문제는 이 단기 기억이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AI한테 긴 문서를 던질수록, 긴 대화를 나눌수록 이 KV 캐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뭔지 아세요? HBM이라는 고대 역풍 메모리인데 이 HBM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 KV 캐시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터보 퀀트가 한 일은 이겁니다. 이 임시 기억 장치를 원래 품질 그대로 유지하면서 6분의 1로 압축해버린 거예요. 원래 256바이트가 필요하던 정보를 52바이트에 우겨 넣었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30평에 살던 가족이 짐 하나 안 버리고 5평에 들어간 셈이에요. 그것도 불편함 없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메모리를 6분의 1만 써도 된다면 메모리를 6분의 1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이 한 줄의 논리가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한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뭘로 돈 버는 회사예요? 메모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그 메모리가 덜 필요해진다? 그럼 매출이 줄어든다? 주가가 빠져야 한다? 이 3단 논법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3월 26일 하루 만에 삼성전자가 4.7%, SK하이닉스가 6.2% 빠진 거고요. 코스피 전체가 3.2%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ETF인 SOXX는 4.8% 급락했고 3배 레버리지 상품은 하루에 14%가 날아갔어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있었습니다. 마침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공포가 시장을 덮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월스트리트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UBS, 린스 이퀴티, 이름만 대면 아는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리포트를 냈습니다. 한결같이 같은 말이었어요. 매수 기회. 마이크론에 대한 애널리스트 43명 중 38명이 사라고 했고 팔라고 한 사람은 고작 2명이었습니다.
한국증권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에셋,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거의 모든 증권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아예 리포트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반복되는 착각.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90조가 증발한 날에 오히려 웃고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두 가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첫째, 터보퀀트가 정말로 메모리 수요를 죽이는 기술인지. 둘째, 이 패닉이 정말 처음인지. 먼저 첫 번째 자물쇠를 열어보겠습니다. 터보퀀트가 진짜로 메모리 수요를 줄이는 기술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시장이 겁먹은 논리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터보퀀트가 압축하는 건 AI 메모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KV 캐시, 그러니까 AI의 단기 기억 장치만 건드린 겁니다. AI가 학습할 때 쓰는 메모리는 그대로입니다. 모델의 두뇌에 해당하는 가중치 메모리는 역시 그대로예요. HBM이 비싼 이유인 데이터 전송 대역폭은 이것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공장에서 원자재도 쓰고 포장재도 쓰고 연료도 씁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포장재를 6분의 1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이 공장은 이제 원자재도 6분의 1만 사면 되겠네? 라고 판단한 거죠. 한국투자증권 최민숙 애널리스트는 이걸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번 매도세의 본질은 메모리 용량과 메모리 대역폭의 역할을 혼동한 해석 오류라고요. 게다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AI 데이터 센터는 이미 메모리를 압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 32비트로 저장하던 걸 8비트, 4비트까지 줄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터보퀀트가 3비트로 줄인다고 해도 현실에서 추가로 얻는 이득은 논문에 적힌 6배가 아니라 최대 2.6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은 80억 파라미터짜리 소형 모델에서 진행됐어요. 지금 실전에서 돌아가는 수백억, 수천억 파라미터 모델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논문의 제목만 보고 공포에 빠진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판이 아주 기묘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안 드세요? 2025년 1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AI 모델 하나를 공개합니다. 딥시크 R1. 이 모델은 미국의 최첨단 GPU 대신 성능이 떨어지는 H800 칩 2048개로 학습했는데 비용이 고작 560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오픈 AI가 GPT를 학습하는 데 쓰는 돈의 수십 분의 1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과 판박이었습니다. AI 학습에 비싼 칩이 덜 필요하다고? 그럼 엔비디아 끝 아니야?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7%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증발한 시가총액이 약 860조 원. 미국 기업 역사상 단일 종목 최대 낙폭이었어요. 반도체 지수는 9.2% 급락했고 미국 테크 섹터에서만 하루에 1,50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과 뭐가 다릅니까? 논리 구조가 완전히 똑같잖아요. 효율이 좋아졌다, 칩이 덜 필요하다, 반도체 끝이다. 딥시크 때는 GPU였고 터보퀀트 때는 메모리인 것만 다릅니다. 공포의 3단 논법은 한 글자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딥시크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영영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한 달도 안 돼서 전고점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해 10월,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7,300조 원을 찍으며 지구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딥시크 쇼크 때 10% 가까이 빠졌다가 2026년 2월 주당 109만 9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맞춥니다. 딥시크 쇼크와 터보퀀트 쇼크는 같은 운율 위에 서 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딥시크 때든 터보퀀트 때든 왜 효율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매번 틀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오래됐습니다. 무려 160년 전에 나왔거든요. 1865년 영국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라는 경제학자가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했잖아요. 석탄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같은 양의 석탄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석탄이 덜 필요해져야 맞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영국의 석탄 소비량이 폭증한 거예요. 왜? 석탄이 효율적으로 바뀌니까 전에는 석탄을 못 쓰던 산업들이 이 정도면 우리도 쓸 수 있겠는데? 하고 뛰어든 겁니다. 공장이 늘고 기차가 깔리고 증기선이 바다를 덮었어요. 개별 기계의 석탄 소비는 줄었지만 석탄을 쓰는 기계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겁니다. 제번스는 이걸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효율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한 관념의 혼동이다. 진실은 정반대다. 이게 바로 제번스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16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LED 조명이 나오니까 전체 조명 에너지가 줄었을까요? 아니요. 24시간 불 켜는 도시가 늘었습니다. 영상 압축 기술이 좋아지니까 데이터 센터가 줄었을까요?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터져 나왔어요. CPU가 효율적으로 바뀌니까 컴퓨터가 줄었을까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냉장고에도 칩이 들어갔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한 종목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단언했어요. 효율이 수요를 줄인 적은 기술 발전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다. 자,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이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메모리 수요 감소라는 공포, 속을 들여다보면 160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경제 법칙.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예요. 이 판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판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제번스의 역설이 그냥 이론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역설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터보콘트가 공개된 2026년 3월, 바로 그 시점에 HBM 시장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2025년 10월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당사의 HBM, DRAM, NAND 2026년 생산 물량이 전량 완판되었습니다. 전량 완판, 다 팔렸다는 겁니다. 만들기도 전에요. DRAM 재고는 2주분, 일부 DDR5 제품은 재고가 아예 제로였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태에서 그 물건이 덜 필요해진다고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마이크론도 상황이 같았습니다. 산제이 메로트라 CEO가 직접 밝혔어요. 고객들이 원하는 물량의 55%에서 60%만 대줄 수 있다고, 절반밖에 못 채운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아예 DDR5 메모리 가격을 60% 올려버렸어요. 22만 원짜리가 35만 원이 된 거죠. 이게 물건이 남아도는 회사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뒤에 있습니다. 이 메모리를 사가는 기업들의 투자 규모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6년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존 약 290조, 구글 약 260조, 마이크로소프트 약 190조, 메타 약 175조. 이 네 회사만 합쳐도 900조가 넘습니다. 전년 대비 60% 이상 늘어난 규모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시기를 1990년대 호황에 비견되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한결같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합니다. 메모리가 덜 필요해진다고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AI가 효율적으로 바뀔수록 AI를 도입하는 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모건 스탠리 션 킴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터보콘트가 AI 운영비를 6분의 1로 낮추면 비용 부담에 AI 도입을 꺼리던 기업들이 전부 뛰어든다. 총 메모리 수요는 줄지 않고 AI 시장 자체가 커진다. 1865년 석탄의 운율이 2026년 메모리에서 정확히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판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HBM의 88%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지구상 HBM의 거의 전부를 쥐고 있어요. DRAM 시장 점유율 70.5%,
낸드 52.6%. 2025년 한국 반도체 수출은 25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전체 수출의 5분의 1이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회사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계를 구축했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베라루빈에 들어갈 HBM4의 70%를 가져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세계 최초로 HBM4 상업 출하를 시작했다고 선언했고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D램 기술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결합한 칩을 내놨습니다. 2026년 HBM 매출을 전년의 3배로 잡았어요. AMD와 공급 계약도 맺었고 구글 TPU용 물량의 60% 이상을 브로드컴을 통해 삼성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합산 투자액만 70조 원. SK 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는 원래 120조 원 규모였는데 600조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삼성 평택에서는 새 팹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 회사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슈퍼사이클의 한가운데를 전력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시작점에 놓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한인수 교수. 터보콘트의 심장이라 불리는 QJL 알고리즘을 설계한 장본인이에요. 이 사람이 코리아타임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터보콘트는 메모리 수요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AI 모델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핵심 기술로 사용될 것입니다. 한국 과학자가 만든 기술이 한국 주가를 흔들었다는 아이러니.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 그림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세계 최첨단 AI 알고리즘의 심장을 한국 과학자가 설계하고 그 알고리즘이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를 한국 기업이 88%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두뇌와 하드웨어의 심장을 한 나라가 동시에 쥐고 있는 거예요. 2022년 1조 6천억 원이던 HBM 시장이 2026년 80조 원이 됩니다. 4년 만에 50배. 이 폭발하는 시장의 거의 전부를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터보콘트 같은 효율 혁신이 나올수록 제번스의 역설이 작동할수록 AI는 더 싸지고 더 많은 곳에 퍼지고 결국 더 많은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뿐이에요. 공포는 반복됩니다. 딥시크 때도 그랬고 터보콘트 때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이름의 알고리즘이 나올 때마다 같은 공포가 시장을 덮칠 겁니다. 하지만 160년 전 영국 탄광에서 시작된 법칙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효율은 수요의 적이 아니라 촉매제였다는 것. 그리고 이 촉매제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판의 중심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다만 하나, 물음표는 남습니다. 터보콘트의 압축 기술이 지금은 KVKC에만 적용되지만 이것이 AI 모델 전체로 확장된다면 그때도 제번스의 역설이 작동할까요? 160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이 법칙이 AI라는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도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